네, 이번에 캐니 엣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시간에 우리가 엣지에 대한 내용들, 특히나 엣지를 인핸스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고요. 이번에는 캐니 엣지에 대한 내용을 드릴 건데, 캐니 엣지를 들어가기 전에 먼저 1차 미분과 2차 미분을 쓰는 이유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배우긴 했지만 다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1차 미분을 쓸 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정확하게 어떤 지점에서 얘가 교차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 자체는 우리가 기울기를 가진다라고 했을 때 통상적으로 기울기가 완만하게 처음에는 급격한 변화를 보이지만 중간에는 일정하게 변화를 하다가 맨 마지막에 다시 완곡하게 변화하는 형태를 가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기울기를 구하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 중간 지점에 대한 부분을 볼 때 1차 미분만 보면 값들이 한쪽으로 그러니까 일정한 값을 가질 확률이 되게 높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고점을 지나고 떨어지는 점을 딱 보면 편안하게 알 수 있지만 평탄한 길을 계속 가는 것 같은 느낌을 우리가 받게 돼요. 이런 이유 때문에 미분값이 계속 바뀌지 않는 부분이 발생하는 거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하기 쉽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 미분값을 표현하게 되면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림과 같이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1차 미분을 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지점, 사실 오르는 지점이 끝나고 내려가는 지점을 보면 알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저 정상에 있는 점들이 저렇게 딱 떨어지는 게 한 점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보통 평탄화되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이제 우리가 정확한 값을 산정하기 되게 어렵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나하고 어떤 소통이나 어떤 인식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결과를 얻으려고 그러면 항상 동일한 지점에서의 그 값을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렇게 해서 우리가 등간격에서 약간의 차이를 가지고 비교할 때는 애매하게 걸쳐 있는 경우나 파형처럼 굉장히 심하게 요동치는 경우에는 그 값을 찾아내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기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통상적으로 1차 미분 대신에 2차 미분을 사용하게 됩니다. 2차 미분을 사용하게 되면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1차 미분에서 쓰였던 걸 다시 미분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1차 미분의 정점에 해당되는 부분을 2차 미분에서는 이제 교차하는 점으로 인식하는 구조를 가지게 되고, 이런 구조를 가지게 되면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값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어떤 로컬에서 어떤 로케이션을 찝어낸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기존에 갖고 있던 1차 미분 자체가 어려움이 좀 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주로 2차 미분을 사용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차 미분에서 우리가 제로 크로싱 하는 포인트에 대한 부분을 잘 찝어내면 이 지점을 보고 우리가 엣지라고 하자. 엣지가 여러 포인트에 걸쳐서 있을 수 있긴 하지만 우리가 가장 핵심이 되는 엣지 포인트 하나만 잡는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이런 2차 미분 값의 제로 크로싱 하는 부분을 가지고서 구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2차 미분 자체가 어떤 그 변곡점을 찾아내는 데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문제는 노이즈가 굉장히 많은 형태, 우리가 이제 보통 신호를 이용하게 되면 신호 같은 경우 노이즈가 굉장히 자글자글자글하게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래 그림과 같이 우리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선분의 변화폭이 하나, fx를 기준으로 보면 한 번의 변화폭을 가지기 때문에 저 지점을 가지고 우리가 엣지라는 걸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얘들이 갖고 있는 점들을 보면, 확대해서 보면 점들이 굉장히 자글자글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지점별로, 그러니까 전체적인 부분이 아니라 각 점별로 미분값을 구하게 되면 아래에 있는 것처럼 굉장히 많이 등락이 가지는 형태가 만들어져요. 우리가 원하는 건 사실은 전체적인 성향을 보고서 이건 무시할 정도 수준이면 크게 관여하지 않습니다 라고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돼서 굉장히 큰 폭에는 굉장히 작은 포인트에서 점들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까지 우리가 상세하게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큰 틀에서의 변화하는 걸 본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퀀타이제이션을 해버리면 돼요. 퀀타이제 시켜서 이것들을 같은, 즉 0.01이나 0.02는 그냥 0으로 본다, 뭐 이런 식의 값을 가져가면 훨씬 더 수월하겠죠. 그죠? 그런 걸 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유사한 방법이 스무싱 하는 거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스무싱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큰 낙폭이 발생하지 않고 자잘자잘하게 움직이는 것들을 어느 정도 평탄화 시켜주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고요. 이 평탄화 해주는 효과 자체가 우리가 어떤 형태로 나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노이즈를 제거하는 것과 동일한 형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스무싱 할 수 있는 기술을 먼저 적용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평탄해진 상태에서 우리가 엣지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수월하게 엣지 부분을 잘 찾을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케니 엣지의 또 다른 것들 중에 하나 봐야 될 건 뭐냐면 디퍼런셜 스케일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심플하게 엣지 오퍼레이션을 구하게 되면 사실은 어, 그, 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결과적으로 뭐냐면 로컬 인텐시티가 이제 디퍼런스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적절히 대응해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그 무슨 얘기냐면 어디는 색이 깊고 어떤 건 색이 적게 깊고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죠. 근데 이제 그 주변의 것들과의 어떤 관계를 봐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글로벌리 보게 되면 로컬이 있는 것과 다르게 전체적으로 색차가 많이 나는 걸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어서 전체적으로 로컬에 있는 부분이 잘 반영이 안 된다라는 게 문제고요. 자,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이제 대부분의 시스템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스케일을 적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다양한 스케일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제 그 엣지의 굵기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고 로컬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고 이 두 가지 문제를 같이 다루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하이라키컬하게 하거나 이 하이라키컬한 걸 좀 더 구조적으로 만든 피라미드 테크닉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딥러닝에서도 이런 방식의 테크닉을 사용해서 최근에 많이 하고 있죠. 특히나 작은 사물들을 검출해내는 기술에서 이 피라미드 테크닉을 많이 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적용을 하는 거를 여러 가지의 멀티플 스케일에 대해서 필터를 적용해 본다라고 하는 게 큰 방향성이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부분에서의 또는 어떤 방향에서의 문제점이 있거나 아니면 로컬에 좀 다르게 보이는 것들이 있을 때 우리가 충분히 잘 적용할 수 있는 형태가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많은 형태의 엣지와 스케일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디퍼런트 스케일과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는 형태의 그 케니지를 구성할 수 있는데요. 케니지 디텍터라고 했을 때 우리가 엣지 디텍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을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여러 개의 스케일과 여러 가지 형태의 것들을 이제 포함한 형태가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커먼 엣지 맵이라고 하는 형태로 보통은 많이 하게 되고요. 이제 이런 경우에 커먼 엣지 맵이라고 하는 거로 했을 때 전체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보면 세 가지 스텝을 거쳐 가지고 커먼 엣지 포인트 맵이라는 걸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펄스 엣지 포인트에 대한 수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전체적으로 맵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로컬라이제이션 할 수 있는 굿 로컬라이제이션을 잘 적용할 수 있는 형태의 엣지들을 가져와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엣지들에 있어서 어떤 그 여러 개의 마크가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가 이렇게 겹쳐져 있을 때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건 엣지 포인트 하나인 거지 그 뭉뚱그려서 뭐 3개, 4개, 5개를 하나의 엣지 포인트로 잡고 싶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엣지 포인트 하나이고 사실은 스케일을 줄이면 그걸 그 같이 키우거나 같이 줄이는 방식으로 해서 엣지 포인트를 같은 스케일로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디텍터를 만들 때, 엣지 디텍터를 만들 때 우리가 전체적으로 활용하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케니치 디텍터라고 하는 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케니치 디텍터를 기본으로 해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레디언트 기반으로 하는 이런 그 엣지 디텍터를 쓸 경우에는 그레디언트가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고 이런 튀는 현상들을 줄이기 위해서 스무싱 필터를 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나 2차 미분 함수를 쓰게 되면 전체적으로 작은 형태의 자글자글한 변화들에 대해서 굉장히 대응을 할 수 없고 굉장히 많은 형태의 진동폭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2차 미분을 쓰는 경우에도 이 스무스 필터를 꼭 사용하는 것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떤 이제 일단 하나의 스케일에 대해서만 생각해 볼 때 여러 스케일을 고려하지 말고 싱글 스케일에 대해서 임플리멘테이션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저스터블 필터 레이티오를 적용을 해서 어느 정도의 스무싱을 해서 노이즈에 대한 부분 우리가 즉 그 엣지로서 고민하지 않아야 될 부분들을 많이 지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그마 값을 가지고서 전체적인 레벨링을 하는 건데 어떤 시그마 값 이상이냐 이하냐를 가지고서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그래서 스무싱 파라미터 시그마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해서 이 기준보다 이상이 되면 살리고 이하가 되면 다 지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그리면 오리지널 이미지에 보시면 호수가 있는데 배경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잡초들이 존재를 합니다. 이 잡초들로 인해서 전체적인 노이즈가 굉장히 많이 끼게 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그마를 1.0으로 해서 대부분의 경우를 다 가져가는 형태의 그림을 가져가게 되면 굉장히 많은 노이즈가 껴있는 형상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시그마를 좀 더 높여가지고 우리가 자글자글한 자잘자잘한 것들을 좀 지운다라고 해서 시그마를 2.0으로 늘리거나 4.0으로 늘린 걸 보시면 잡초에서 발생되어 있는 어떤 엣지대한 부분을 많이 사라집니다. 근데 같이 사라지는 게 뭐냐면 원래 호수가 갖고 있던 그 엣지 포인트들에 대한 정보도 많이 사라져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래서 무한정 시그마를 높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적절한 시그마를 잘 설정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시그마를 얼마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성능도 달라진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엣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엣지들끼리 묶음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그 영역을 구분할 수 있는 형태, 즉 우리가 그 컨티오라고 하는 걸 만들 수 있는 형태가 될 텐데 이 엣지가 너무 많이 사라져 버리면 컨티오를 구성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스무싱을 많이 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우리가 엣지 디텍터를 적용을 해보면 오리지널의 프리미션 소벨이나 로버트나 여러가지 라플라시안 가우시안이나 아니면 캐니 엣지를 적용했을 때 각각을 보시면 다양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캐니가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상당히 아주 작은 형태의 노이즈들에서는 비교적 강한 형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로버트나 프리 같은 소벨 필터 같은 경우 보시면 굉장히 형태가 물론 이제 엣지도 잘 나오긴 하지만 엣지 이외의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엣지 디텍터를 만들 때 우리가 다양한 형태의 어떤 방식을 적용하는가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 내용을 뒤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엣지하고 컨티오를 같이 생각해야 되는데 일단 컨티오를 구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엣지가 구해진 상태다라고 하면 엣지들의 연결을 이으면 그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컨티오가 만들어지겠죠. 그죠? 이 컨티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전체적인 엣지들의 연결선이니 그러면 엣지들을 잘 뽑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뭘 뽑아내냐? 잃지 않고 뽑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엣지 디텍터는 기본적으로 엣지 포지션, 어떤 포지션 XY라고 하는 포지션에 대해서 엣지 스트렝스를 구하고 오리엔테이션을 구해서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엣지 가능성이 있다 라고 하는 걸 판단하게 됩니다. 그거는 각 지점별로 일어나는 거죠. 지점별로 일어나는 것들이기 때문에 지점과 지점을 연결하는 포인트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점별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들로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그러면 더 큰 형태의 그 이미지 스트럭처나 아니면 컨티어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냐. 그래서 즉 엣지들이 모여서 어떤 영역이나 윤곽선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걸 보면 컨티어 파워잉이라는 방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컨티어 파워잉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어떤 포인트에서 하이 스트렝스를 갖는 엣지에 대해서 시작을 하고 이 점으로부터 그 연결된 점들을 계속해서 확장해서 어떤 영역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 되는 거고요. 이게 어떤 두 지점을 시작해서 두 지점이 만나는 게 되면 더 이상 묶을 필요 없죠. 어떤 두 지점이 만났다는 얘기는 반대편으로는 확장 가능성이 있지만 이 지점에서는 이미 끝난 거기 때문에 두 지점이 만나는 것까지 계속 반복해서 해서 어떤 영역을 컨티오를 만들어내는 것까지 계속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컨티오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만들 때 좀 간헐적이긴 하지만 몇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합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잘 사용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몇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하는데 뭐냐면 우리가 베니시 포인트처럼 이제 어떤 소실되어 있는 소실점으로 가게 되면 중간에 값이 사라집니다. 자, 사실 사라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영역 안에 갇혀야 되는데 이 영역이 어떤 점으로 사라져 버리는 현상이 발생을 하니까 결과적으로 얘가 더 이어져야 될 공간을 찾지 못하는 현재가 발생을 하는 거죠. 이런 상태 때가 되면 우리가 엣지에 대한 부분을 찾기가 어렵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포인트는 이제 결국은 엣지가 결과적으로 크로싱 엣지라고 하는 부분이 생기죠. 엣지와 엣지가 서로 이렇게 교차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면 우리가 어느 쪽으로 이게 가고 있는지를 잘 모르는 거죠. 즉 십자로 이렇게 X자로 이렇게 교차를 하게 되면 우리가 정말 뚫고 지나가는 건지 아니면 오른쪽으로 꺾어서 가는 건지 왼쪽으로 꺾어서 가는 건지 이 부분을 우리가 판단하기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이 처리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의 지점으로 와서 두 개의 브랜치가 발생했을 때 이 브랜치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라는 거죠. 각각을 다 하나의 어떤 그 컨트롤을 보고서 각각을 쫓아갈 건지 하나를 쫓아가고 하나를 포기할 건지 하는 부분이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사실은 좀 컨트롤 팔로잉을 그냥 단순하게 적용하게 되면 문제점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어쨌든 큰 그림에서 봤을 때 그 컨트롤 팔로잉을 하게 되면 일부는 우리가 이제 컨트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이제 엣지 맵이라는 게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건 컨트롤 팔로잉은 우리가 컨트롤을 만들기 위해서 엣지들을 계속 쫓아가는 형상의 것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으면 엣지 맵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뭐냐면 그런 형태의 쫓아가는 선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아니라 그냥 테이블을 만들고서 그 테이블 안에 맵으로 여기가 엣지다 아니다 라는 걸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림을 놓고 보면 중간에 비어 있는 곳이 있더라도 우리가 유추가 가능한 거죠. 그죠? 그럼 두 점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이게 엣지가 연결된 선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그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엣지 스트렝스를 우리가 계산한 다음에 바이너리 시스템을 통해서 이게 엣지다 아니다라고 표현하게 하는 방법이고 이게 사실은 뭐 굉장히 많이 접근하는 방법 중 하나인 거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스레스홀드 값을 적용해서 엣지 맵을 좀 생성한 다음에 이 엣지 맵을 가지고서 전체적인 부분을 판단하는 게 됩니다. 근데 여전히 엣지 맵도 문제점을 갖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이제 컨티오를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가 퍼펙트하게 동작하지 않죠. 왜냐면 이 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 연상되어 있는 점들로 이어지는 건데 중간에 점이 없으면 얘가 어떤 게 포함되는 건지 아니면 선 자체가 이게 우리가 추가적이지 아니다라는 걸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컨트롤을 퍼펙트하게 구현해내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에피션스를 따져봤을 때 그렇게 에피션트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쓰일 정도의 수준인 거지 에피션트하고 이게 굉장히 퍼펙트해서 이걸로 솔루션을 가져간다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결국 엣지맵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작거나 아니면 연결되지 않는 그런 컨트롤들의 어떤 조각들에 있어서는 약간 중간에 멈춰버리는 경우가 좀 발생할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그 충분히 큰 형태의 어떤 스트렝스가 존재했을 때만큼 그때만이 이제 정상적으로 동작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 결과적으로 뭐냐면 전체적으로 성능이 그러니까 맵 엣지라고 하는 성능이 자체가 굉장히 좋아야지 잘 동작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런 이유 때문에 엣지 맵을 만들 때 결과적으로 성능이 좋은 엣지를 뽑는 게 큰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엣지 맵의 프로블럼으로 따지고 있는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전적인 성능 자체가 굉장히 효과적이지 못한 그러니까 not efficient하다는 게 이제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컴플릿하게 완벽하게 동작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중간중간에 빠진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이 두 가지가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엣지 맵, 엣지 디텍터라고 하는 형식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더 성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는 결과적으로 뭐가 필요하냐면 이런 방법들을 이용할 때 결과적으로 필요한 거는 우리가 이미지 샤프닝을 하지 않으면 즉 이미 엣지를 인핸싱해서 엣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효과를 보기가 어렵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스케일링 하거나 스캐닝 같은 것들을 하게 되면 블러링하는 부분이 많이 생기는데 이런 부분을 위해서 생기는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고려를 해보면 이로 인해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뭡니까? 샤프닝이라고 하는 게 반대급부에 대한 것들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블러링하고 하는 거에 반대급부가 샤프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샤프닝하는 이미지를 얻을 수 있으면 엣지를 먼저 강화해서 얻을 수 있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효과적인 엣지 디텍터 내지는 컨트롤을 우리가 잡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이 프리퀀시 컴포넌트들을 많이 뽑아내는 거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미지상에서 우리가 하이 프리퀀시와 로우 프리퀀시가 있는데, 로우 프리퀀시라고 하는 것 자체는 변화가 별로 없는 거기 때문에, 프리퀀시가 적으니까 로우 프리퀀시이기 때문에 이미지에 큰 변화가 없는 것, 즉 서피스와 같은 부분이 주로 로우 프리퀀시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하이 프리퀀시라는 게 결과적으로 변화의 폭이 큰 거이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든 변화의 폭이 큰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어떤 엣지에 가까운 정보들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얘기할 때 changing region, 그러니까 리즌이 바뀌거나 결국 엣지가 되겠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보통 하이 프리퀀시라고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피스 같이 어떤 평평한 부분들은 로우 프리퀀시라고 보통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건 로우 하이 프리퀀시를 적용해서 샤픈된 엣지들을 더 확장해서 만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할 수 있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엣지를 좀 더 이넨싱해서 성능을 높이는 걸 하려 그러면 우리가 엣지를 강화시켜야 되고, 이 엣지를 강화시키는 방법은 우리가 라플라스 필터하고 언샤프 마스킹이라고 하는 두 가지 기법을 주로 사용합니다. 정확하게는 라플라스 필터하고 라플라시안 필터를 이용해서 조금 더 확장한 언샤프 마스킹이라고 하는 두 가지 기법, 즉 똑같이 라플라스 필터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기본하고 확장된 거, 이렇게 두 가지 기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엣지를 이용해서 엣지를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라플라스 필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했었는데, 라플라스 필터라는 걸 하게 되면 결정적으로 우리가 이미지의 1차 미분, 2차 미분을 정해서 그 값을, 웨이트 값을 더해서 빼주게 되면 우리가 엣지의 시작하는 부분과 끝 부분을 조금 더 다르게, 좀 더 강화하는 형태로, 즉 마이너스는 좀 더 마이너스로, 플러스는 좀 더 플러스인 형태로 만들어서 엣지가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이도록 하는 효과를 낸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자, 이런 이유 때문에 그 격차가, 주변에 있는 점들과의 격차가 좀 더 선명하게 들어가는 효과를 나타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엣지 이넨싱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엣지를 뽑아낼 때 훨씬 더 수월하다라고 하실 수 있는 거고요. 특히나 이제 어떤 특정 스레스홀드 값을 가지고서 비교할 때 그 스레스홀드 값을 넘어설 확률이 훨씬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fcheck x는 fx-w 곱하기 2차 미분을 한 x 값을 fx를 구하고 이거를 빼준다라고 하는 형식으로 수식을 가져가고 있는 게 라플라스 필터를 이용하는 방식인 거고요. 자, 이걸 적용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2차 미분을 적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앞에서는 사실은 어떤 한 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 적용하고 있는 건 뭐죠? 이미지죠. 이미지는 2D 이미지가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X축과 Y축 두 개의 축으로 정보를 표현하는 형식이 될 수밖에 없고, 이런 이유 때문에 모든 점에서의 어떤 우리가 라플라스 오퍼레이터를 정할 때 X축이나 Y축 한 축만 적용하는 경우가 각각을 적용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2차 미분을 보통은 우리가 X축으로 2차 미분, Y축으로 2차 미분하는 2D 라플라스 오퍼레이터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2D 라플라스 오퍼레이터는 X축과 Y축 각 호라이전탈하고 버티컬한 디렉션에 대해서 각각을 적용하는 편미분 방식을 쓴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고,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이제 2차 미분을 적용하는 방식이 이 수식과 같은 형태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df dx를 두 번 한 2차 미분가 되고요. df dy를 두 번 하는 2차 미분을 적용하게 되고, 각각에 대해서 x축이나 y축에 대해서 실제 적용된 값을 보면 오른쪽과 같은 형상이 그대로 적용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반대로 x축으로 조금 y축으로 조금 이렇게 방향은 어떻게 됩니까? x축, y축 동시에 방향된다 그러면 반반 방향된 게 둘 다 살아있는 경우죠. 그래서 만약에 x축이 변화가 없다 그러면 y축의 변화에 대해서만 고려하는 거다. y축의 하나에 대해서만 고려할 수 있는 것처럼 그 값의 변화 값에 영향을 미치는 것, 즉 각각의 컴포넌트들 값의 합을 통해 전체 스트렝스를 구한다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편미분해도 전체적으로 무분이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라플라시안 변화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디스탈리 어프록시메이션을 해보면 결과적으로 2차 미분을 하기 때문에, 그죠? 미분한 걸 다시 미분한다라고 개념으로 가는 거고, 이 2차 미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자, fx 플러스 1에다가 fx를 뺀, 즉 한 점과 차이에서의 차이를 한번 구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점과의 차이를 구한 다음에 그 둘 차이의 차이를 한 번 더 차이를 더 구한다. 이게 2차 미분이라고 보는 겁니다. 디지털리 어프로시메이션 하는 것 자체는, 디지털 어프로시메이션 자체가 전체적으로
그 개념적인 부분을 담고 있는 게 중요한 거지, 우리가 정확하게 미분값을 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정의한 거를 가지고 두 수식을, 자 2차 미분한 fxy라고 하는 거를 2차 미분 x축으로 하고 y축으로 해서 정했습니다. 두 번 하는 걸 정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풀게 되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fx 플러스 1, fx 마이너스 1, fy 플러스 1, fy-1이라고 하는 컴포넌트 4개를 넣고 마지막에 fxy를 4번 빼는 것과 동일한 수식이 됩니다. 자, 이렇게 위에 있는 수식이 아래처럼 똑같이 유도가 가능해지고요. 이 수식을 가지고 우리가 매트릭스로 표현하게 되면 좌우가, 즉 나의 앞에와 뒤가, 그죠? 하나씩 들어가 있는 형상이 되고 자신이 마이너스 4가 되어 있는 매트릭스. 이 그림에서 보여지는 0, 1, 0, 1, 마이너스 4, 1, 0, 1, 0에 해당되는 매트릭스로 정의할 수 있고, 이렇게 만들어진 매트릭스를 라플라시안 필터라고 얘기하고, 이런 라플라시안 필터를 이용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샤프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 하나의 원디멘셔널 필터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2차 미분을 이렇게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죠? 그 2디멘, 그러니까 2차 미분에 대한 거를 원디 필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만들 수 있는데, x축과 y축이 되는 거, 이걸 각각을 만든 거를 두 개를 곱한 거하고 더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x축에 대한 거 1, 2, 1이라고 하는 거고, y축으로 한 거에 대해서 1, 2, 1이라고 한 거에 대해서 두 개를 더하면 나머지 빈자리를 다 1로 놓고 두 개를 그냥 더해버리면 뒤에 있는 2디멘셔널 라플라시안 필터와 동일한 형태의 그림값을 갖습니다. 물론 해석학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둘 사이에서의 유도되는 관계식을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만들어낸 엣지 필터, 즉 라플라시안 필터를 적용해서 엣지를 구해보면 그림과 같이 우리가 모든 방향에서, 즉 x축과 y축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된 형태의 어떤 필터 값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1차 미분을 이용해서 아니면 2차 미분을 이용해서 한쪽 방향으로만 했을 때의 어떤 단점들을 보완해서 만들고 있는 게 라플라시안 오퍼레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샤프닝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수행을 하느냐라는 부분을 우리가 봤을 때, 실제적으로 이미지에 라플라시안 필터를 먼저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이미지에다가 이 값을 빼주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오리지널 이미지에다가 이 라플라시안 필터를 적용한 값을 구한 다음에 이 구한 값을 우리가 웨이트 값으로 곱해서 빼주게 되면 전체적으로 샤프닝이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i 체크는 i-w 곱하기 h, 그죠? 여기 라플라시안 오퍼레이터를 하는 매트릭스에 대한 거죠. 매트릭스를, 그러니까 라플라시안 필터를 적용하고 이미지에다가 곱한 다음에 다시 이걸 다시 웨이트 값 곱해서 원래 오리지널 이미지 빼주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값을 구한다라고 보십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오리지널 이미지에서 우리가 어떻게 씁니까? 라플라시안 필터를 적용한 이미지 값을 얻을 수 있고요. 이 라플라시안 적용된 값을 빼주게 되면 이미지상으로 보시면, 자, 색상은 약간 좀 변화가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색상도 거의 유지되면서 엣지 부분이 조금 더 선명하게 드러나 있는 사진을 얻을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 아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게 샤프닝 하는 방법이고, 라플라시안 오퍼레이터를 이용해서 샤프닝 하는 기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조금 더 인핸스 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언샤프 마스킹이라고 하는 방법인데요. 그 언샤프에서 US하고 M, USM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언샤프 마스킹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얘도 기본적으로 라플라시안 필터를 기본으로 장착을 합니다. 그래서 라플라시안 필터에서 우리가 적용하는 방법에 블로우를 먼저 한번 걸고, 이 블로우에다가 라플라시안 필터를 적용한 다음에 웨이트 값을 어떻게 합니까? K 값으로, 0보다 1보다 작은 어떤 임의의 값인 K 값으로 할당을 하고, 이 K 값을 가지고 서브섹션을 해주게 되면 우리가 샤픈된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앞에 있는 것과 비교했을 때 사실은 중간에 메디안 필터, 즉 우리가 이제 블로우해서 로패스 필터를 한번 적용해주는 부분만 달라지는 거죠. 왜 그걸 한다고요? 전체적으로 노이즈가 끼게 되면 자글자글하게 튀는 방향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서 2차 미분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더 많이 튀는 것을 있어서 이런 부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죠? 작은 값들, 추세상으로 크게 변하는 게 아니라 로컬리 굉장히 작은 부분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블로우 필터를 적용하고 로패스 필터를 적용하고 이 부분들을 다 잘라내는 형태로 만들어주게 되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추세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반영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언샤프 마스킹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네 가지 스텝으로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먼저 이제 그 스무스 버전을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보통은 가우시안 스무싱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엣지 마스크, 인핸스드 엣지 마스크라고 하는 걸 얻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스무스 필터를 된 거를 M이라고 정의하게 되고요. 자, 그 M이라는 거에 우리가 웨이트 값을 적용을 합니다. 웨이트 값을 적용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앞에서 그 스무스 버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전체 이미지 약간 스무싱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스무스한 컴포넌트도 들어가 있는 거고요. 전체적인 이미지에서 알파 값에 해당되는 스무스한 부분을 더해주면 전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전체적으로 새롭게 변화되어 있는 값으로 얻을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자, 이걸 가지고 다시 풀어보면 m은 원래 뭐였냐면 i-i tilde였기 때문에 i 체크는 i 플러스 알파에 i 마이너스 i tilde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1 플러스 알파에 곱하기 i 마이너스 알파에 i tilde 형식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의하면 우리가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우리가 스무싱을 통해서 우리가 노이즈 센시티브를 굉장히 줄일 수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시그마하고 알파 값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조율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은 형태의 조정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적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진짜 적용하는 거에 대상이 되는 거는 어떻게 됩니까? 전체적으로 샤프닝이 훨씬 더 잘 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미지를 보시면 오리지널 이미지에서 시그마를 2.5로 주고 10을 줬을 때 각각 변화에 대한 부분인데, 시그마 값을 줘서 변화된 값하고 옆에 보시면 BEH라고 하는 게 있는데, 실제적으로 얘를 엣지를 보시면 엣지들이 훨씬 더 강조되어 있는 걸 잘 보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엣지들을 잘 강조하는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면 전체적으로 아까 컨트롤을 만들 때도 전체 성능이 좋아지는 형상을 가져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프로그램을 짜보면 우리가 파이썬 가지고 만들죠. 그래서 오리지널 이미지하고 그레이 이미지, 여기는 그레이 이미지 MF라는 미디엄 필터를 적용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스무싱이라는 부분은 그냥 미디엄 필터로 대칭해 보자면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오리지널 이미지를 만든 다음에 이걸 그레이 스케일로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거에 미디엄 필터로 적용된 그레이 이미지 MF라는 걸 만든 다음에 아까 뭐였어요? 라플라시안 변화를 한다고 했죠. 라플라시안 변화에서 그레이 이미지의 MF, 즉 우리가 미디엄 필터를 거쳤던 스무스된 버전을 가지고 라플라시안 전환을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라플라시안 적용되어 있는 값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 값을 어떻게 합니까? 원래 오리지널 이미지에서 알파 값을 곱해서 빼주는 형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만들게 되면 전체적으로 샤프한 이미지를 얻을 수 있게 되는데요. 이런 이유 때문에 전체적인 앞에 처음에 설명했던 오리지널 블루 위드 로우 패스 필터 적용하고 스케일 K는 1보다 작은 값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0.7을 쓴 거죠. 이렇게 해서 두 개를 서브스트랙션하면 오리지널 이미지에서 이 값을 빼주게 되고, 그럼 전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잘 엣지가 강조되어 있는 이미지를 얻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제 엣지 인핸스하고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 엣지를 어떻게 좀 강화하는 건가 하는 것까지 배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거는 엣지를 디텍션하고, 엣지 디텍션 한 다음에 그걸 하는 방향, 여러 방향을 고려해야 되니까 여러 방향 고려하는 방향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 배웠고, 그거 자체를 가지고 실제 해보니 노이즈가 많이 끈거해서 잘 안 되는 현상이 있어서 그걸 제거하기 위해서 스무싱 필터를 먼저 적용하는 방법을 보여드렸고, 이를 적용하게 되면 우리가 엣지를 조금 더 선명하게 더 뽑을 수 있다라는 것까지 해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했던 것들을 잘 기억하셔서 다음 수업에도 잘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